네, 작년 상위고등학교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자, 이거는 금속인데 이게 자유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금속 결합이라고 보셔야 되고, 금속 결합이고, 요거는 이제 이 분자 형태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유 결합을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이온 결합이고. 그래서 아무튼 X는 플러스 1가 뭐 양이온 되는 애기 때문에 뭐 1쪽 금속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7쪽 원소가 되겠죠. 17쪽인 거고, 요거 1쪽인 거고. 자, X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쪼개지거나 부서진다. 이거 아니고,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애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요. 금속 결합은 전성이나 연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도 인력이 그대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온 결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이렇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데 옆에서 힘을 줬을 때 이게 약간 밀리면서 마이너스끼리 닿고 여기 플러스끼리 가까이 하게 되면 청력이 발생해서 이게 깨집니다. 이게 조금씩 원자들이 밀리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부서지는 애는 이온 결합 물질인 거고, Y2는 공유 결합 물질이 맞고요.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열 전도성은 얘가 금속 결합이 열 전도성이 더 크죠.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이게 다 2번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3주기 원자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 수가 되어 있고, 이온이 됐을 때 전자가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요거는 이제 3주기 원소 중에 하나만 더해지니까 Cl-이온 요런 애가 되는 겁니다. 전자가 하나가 더해지니까. 근데 이게 전자가 두 개가 더해지죠. 그럼 3주기 원소 중에 산소 밑에 황이 있어. 황은 전자를 두 개를 얻습니다. 요런 애가 되고, 전자가 두 개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인데 3주기 중에는 전자 두 개 떨어지니까 뭐 마그네슘이게 되긴 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요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 BA2인데 뭐 그런 애 되는 거죠. 황에 염소 두 개 붙어 있는 형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C에 A랑 결합을 하는데 2가 돼야 되죠. 왜냐면 얘가 2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1가 마이너스 두 개가 붙어야지 전하가 0이 되니까, 전하의 합이 0이 되니까. X는 2고, 그 다음에 얘는 CB라고 되어 있는데 CB는 1대1 결합이죠. 1대1 결합. 그래서 1대1인 거 맞고, A는 1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원래 염소기 때문에, 원래 염소는 전자수가 17개죠. 17개. 염소 17개고요. 이온 결합 물질 두 가지이다. 요것도 이온 결합 물질이죠. 요것도 이제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황이랑 염소니까 이거는 공유 결합 물질인 거예요.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염화 마그네슘이죠.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이죠. 둘 다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 두 가지다. 이거 맞아요. 이온 디귿 5번. 돼요? 물이 그 액체 상태이고, 물 X몰과 요것도 액체라고 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액체고 Y몰 모두 전기분해 했을 때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몰수를 나타낸 것이다. Y가 X보다 크다. Y가 X보다 크대요. 자, 근데 물은 전기분해를 하면 보통 이거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제 2 쓰고 여기 2 이렇게 쓰거든요.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2분의 1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원래 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책이나 중학교 책에는 요거 2분의 1 안 줘야 하니까 이렇게 안 쓰는데, 화투까지 배우시면은 이제 뭐 열화학 반응식 뭐 이런 거 쓸 때는 2분의 1 들어가도 돼요. 아무튼 얘가 x몰이 반응한 거기 때문에 얘가 x몰 들어가고 나오고, 얘가 2분의 x몰 나와야 돼요. 산소가. 근데 얘는 전기분해를 한대죠. NaCl을 전기분해 하면 Na 랑 Cl2 나오는데 얘도 2분의 1 해도 돼요. 이렇게. 얘가 Y니까 그럼 얘는 Y 나오고 얘도 2분의 Y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애는 전자를 이렇게 좀 뺏겨서 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원래 많았던 애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애는 산소고, 여기도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애는 산소야. 염소야, 염소.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받아가지고 그 수소기체가 되는 거고, 이거 Na 원래 플러스로 존재하잖아요. 얘도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 받아서 나트륨 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극에서 존재하는 애들 가운데 X, Y 나오는데, Y가 더 크대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리고 요게 A가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X가 되는 거지. H2인 거고 얘 X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애도 2분의 X, 2분의 Y인데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Y가 더 크니까 2분의 Y 되는 거죠. 근데 얘가 2분의 X죠. 근데 2분의 Y랑 2분의 X랑 똑같다 이거지. 뭐 그런 상황들이야. 그리고 A는 Cl2 기체여야 되고, B는 O2 기체여야 되고, 그래서 A가 O2다. 틀렸고요. 내가 잘못 썼나? A가 O2 맞는데, A가 O2가 맞고요. 음, 2대 1, 2대 네, 얘가 여기 쓴 걸 잘못한 것 같네. 여기가 맞고요. 그래서 A가 CL2가 맞고요, 그렇죠? O2가 아니라. 그 다음에 B의 제곱은 AC다라고 되어 있는데, B의 제곱은 A 곱하기 C다. B의 제곱은 A 곱하기 C다. B의 제곱은 2분의 Y의 제곱은 A가 Y고 C가 4분의 Y 뭐 이렇게 되겠네. 그쵸? 요거 왜냐면 이제 X의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맞네요, 이게. 그쵸? B의 제곱은 A 곱하기 C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를 X몰을 모두 전기분해하면, NaCl은 지금 원래 Y몰이었는데 X몰을 모두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B몰에 금속이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X몰이면은 2분의 Y고, 그쵸? X몰이면 마이너스 극에서도 2분의 Y 생겨야 돼요. 근데 2분의 Y가 B지?
2분의 y가 b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죠? 네, 니은 디귿 맞고요. 답은 4번. 그다음에 두 가지 화학 결합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게 지금 뭐 내부 전자 다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FO2가 되는 거고요. OF2가 되는 거고요. 이해 가시죠? 이 산소고 얘가 산소고 B는 지금 플로린인 겁니다. 근데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얘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 잃어버렸어 얘야. 그러면 얘는 뭐 리튬인 거죠. 얘 플로린이겠죠. 전자 하나 얻어서 얘가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이 B에 해당해. B의 음이온이고 비공유 전자쌍 수는 A2 같은 경우에는 4쌍 있어요. 4쌍. B2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이기 때문에 6쌍 있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그래서 이거 틀렸고 C2A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C2A. 근데 얘는 액체 상태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기죠. 고체는 없지만 얘는 왜냐하면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가 되면 전기 전도성이 생깁니다. 고체에서는 없고. 그다음에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세 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뭐 에너지 크기의 절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NaCl, KCl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KCl이 되면 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 요 A보다 B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그 3죽이고 얘는 4죽이기 때문에 이온이 커지니까 이온 사이 그 중심 핵 사이의 거리가, 근데 이 이온 사이의 거리라는 게 핵 사이의 거리예요. 핵 사이. 그러니까 뭐 나트륨이 있고 나트륨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염화 이온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거리가 아니야. 뭐 이게 착각할까봐 얘기해주는 건데 요 거리가 이온 사이 거리가 아니에요. 요 거리가 이건 알 수도 없어요. 이게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자 핵하고 원자 핵 사이의 거리예요. 요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나트륨이 칼륨으로 커졌다. 그러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온 사이 거리가. 그러니까 주기가 증가하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핵간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지금 마그네슘이랑 그 산화이온인데 그거는 이제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마그네슘이랑 산소, 칼륨, 칼슘, 마그네슘, 여기 이제 요쪽에 염소 위에 옆에 산소, 요렇게거든. 요렇게. 지금 칼륨이랑 염소 요렇게고. 이걸 직접 비교할 수 있나? 이거보다는 얘보다는 얘가 칼륨 나트륨 얘보다는 작은 거보다 작고, 얘보다는 작고 얘보다는 크고. 요거는 이제 뭐 보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BC가 나오긴 하네. BC가 나오긴 하네. 요거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B가 있잖아요. B가. 그럼 이거보다 작은 거보다 작아. 그래서 칼륨보다 마그네슘이 작기는 해요.
이게 작은데 그거보다 작아. 칼륨보다 마그네슘이 작기는 해. 근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작아. 근데 그거보다는 커. BC는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최후에 보시는 게 좋겠고, 이건 직접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A가 B보다 지금 B가 더 크다, 이거는 맞아요. 4번 보기는 맞아. 4번 보기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더 많이 낮아질수록 더 센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제일 셀 거냐면 Z가 제일 셉니다. 왜냐면 얘가 이가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거든요. 이거는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보다 훨씬 차이가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Z가 제일 큰 거고, 이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둘 다 얘는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 1가 마이너스인데, 이 NaCl이 더 가까워. 근데 얘네들 간의 인력은 쿨롱의 힘으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하량의 곱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거리가 짧은 애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센 거죠. 그래서 X가 에너지가 더 많이 작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2번 X가 Z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Z가 더 에너지가 큽니다. 5번은 이게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게 참고 삼아 보면은 이제 요거는 진짜로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지 않은 이상은 조금 어려운 거야, 이거는. 아무튼 지금 B가 더 크다, C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얘가 단단한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다, 뭐 요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요거는 좀 애매한 보기입니다. ZXY? 일단 요게 0에서부터 이렇게 낮아지는 게 클수록 결합력이 센 거예요. 많이 낮아지는 게 결합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랑 원자 사이의 거리가 되게 먼 거잖아. 그때를 그냥 0이라고 보는 거야. 가까워지면서 R0만큼 됐을 때, 이제 결합 길이만큼 됐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 거잖아, 실제로는. 그러면은 걔가 많이 낮아질수록 결합력이 센 거야. 많이 낮아질수록 결합력이 센 거야. 근데 이온 사이의 결합력은 쿨롱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쿨롱의 힘이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해요. 근데 얘네 일단 전하량을 비교를 먼저 하셔야 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잖아.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건 뭐 마이너스 값이 나와도 괜찮아. 그거는 여하튼 이제 크기만 비교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잖아요. 얘네가 훨씬 더 센 거예요. 1족보다 2족이 녹는 점 이런 게 훨씬 높아요. 뭐 2000도씨 넘어가요. 근데 얘네는 800도씨 정도 되거든. NaCl이. 그러니까 Z가 훨씬 더 센 거예요, 일단. 근데 얘네 둘을 비교해야 되는데 전하량이 똑같잖아요. 그럼 거리를 비교하면 되는데 이 CaCl은 똑같잖아. 근데 칼륨이 나트륨보다 하나 주기가 더 크잖아요. 4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리가 얘네가 더 먼 거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Y가 더 결합력이 작아요. 거리가 멀면은 멀리 있으면은 결합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CL은 고정하시고 얘 둘만 비교하시면 돼. 얘가 4주기니까 결합력이 더 약해진다. 됐어요? 순수한 고체 결정 X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전류가 안 통하다가 어느 순간 통하는 것은
이온이 녹아서 그래. 그 이온에 이게 녹는 점이야, 녹는 점. 근데 처음부터 통하는 애는 이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건 통하는 거죠. 근데 좀 뭐 이렇게 된 애는 이게 뭐지? 물에 녹인 거구나. 이거는 이온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많이 넣으면 전류가 이온이 많아지니까 농도가 진해지니까 전류가 잘 흐르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많아지는 거는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NaCl에 계속 녹아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X라는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거고, 원자과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된다. 공유 결합 물질 이야기잖아. 이거 아니고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 맞고요. 전성과 연성이 좋다. 이거는 이제 금속 결합 물질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 망치로 두들기면은 펴지고, 얇게 뽑아낼 수가 있고, 이거는 금속 결합 물질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이고. 자, 표는 고체 물질 A와 B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가와 나는 결정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녹는 점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외우는 게 좋아. 800도는 이제 사실 NaCl이야. 어찌됐건. 못 외우겠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그렇긴 해요. 요거는 엄청 높잖아. 3500도씨. 이거는 공유 결합을 하나하나 다 끊어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이거를 액체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를 다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거든, 이건 사실. 근데 다이아몬드는 그냥 가열하면 원래는 타. 왜냐면 탄소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태우면 타요. CO2로 바뀌어. 그래서 이걸 녹이려면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열만 가해주면 액체 상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액체 상태가 되는 거 3350도가 되면. 누군가 실험한 거죠. 이 데이터가 있다라는 건 누군가 실험한 거예요. 자, 물에 대한 용해성 없고요. 이건 있고. 전기 전도성 고체나 액체 둘 다 없고요. 이거는 고체일 때는 없고 액체일 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결정 구조가 가고요. B 수용액에는 같은 수의 양이온과 음이온 존재하죠. 왜냐면 1대1 결합이기 때문에 NaCl 1대1 결합이니까 같은 수가 존재하고, A와 B는 같은 종류의 화학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다. A는 공유 결합을 한 거고, 이거 B니까 B는 이건 이온 결합을 한 거지. 이거는 틀렸고요. 그래서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8번에 자, 이주기 원소라고 되어 있고 W에서 Z로 구성되어 있다. W, X, Y, Z. 4개인데 요거 중 하나이다. 뭐 친절하게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구성 원자 수는 5 이하이다.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면서 Z와 W가 2대1 비율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2대1 있을 수도 있고 4대2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네요. 4대2는 안 되는구나. 5 이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2대1 밖에 안 되네. 그쵸? 요건 2대1 밖에 안 되고, 요거는 1대1인데 1대1도 되고 2대2도 되고 3대3도 되는 거야. 3대3 안 되네. 2대2까지만 되네. 그쵸? 왜냐면 5 이하니까. 1대 지금 이거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요거는 4대1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남아있는 거는 가랑 나니까 W, Z, X, Y 다 여기 다 있네. 자, 그래서 이게 비공유 전자쌍 4쌍이 나오면서 2대1 결합해야 돼.
그거는 이제 뭐 CO2죠. CO2. 요거는 이제 금방 눈치채야죠. 이런 거는 요 정도는 네 쌍이고요. 하나, 둘, 셋, 넷이고 산소가 2개, 탄소가 1개. 그러니까 W가 산소인 거지 지금. 예. 산소, 예. 요 탄소. 그 다음에 얘는 8쌍이나 나오려면 뭔가 뭐 플로린이 좀 들어가지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리고 1대1 결합이야. 1대1 결합. 그 지금 남은 거는 지금 탄소, 산소 썼으니까 질소, 플로린 밖에 없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1대1은 안 돼. 1대1은. 1대1은 안 돼요. 왜냐면 1대1 이렇게 해봐. 그러면 옥텟 규칙 만들어 못 하기 때문에. 2대2 밖에 없죠? 2대2 밖에 없는데 질소는 결합을 3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하나 있어야 되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1대1 결합, 2대2 결합이고, 아니네. 플로린 하면 안 되네. 하나만 써야 되죠. 요렇게 되면은 이제 결합을 하나, 둘, 셋 했고, 얘도 하나, 둘, 셋 했고, 플로린 하나만 했고, 2대2 결합했고, 비공유 전자쌍도 8쌍이 맞아요. 그쵸? 이렇게 8쌍 맞습니다. 자,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Z가 XY가 누가 Z 플로린인지, 뭐, 그건 모르네? 예, XY 중에, 그쵸? 아, 아나? 아직 모르죠? Z가 탄소죠? 탄소는 결합 4개 해야 되잖아요? 얘가 F일 수밖에, 플로린일 수밖에 없죠? 예, 결합 4개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이고, 플로린 하나당 비공유 전자쌍은 3쌍씩 갖고 있기 때문에 3쌍 맞죠? 3, 4, 12. 그럼 여기 10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각은 가가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각 아직 넘기지 마세요. 여기 180도고요. 여기 결합각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얼마일 것 같습니까? 175도? 175도는 처음 들어보는 거.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세 쌍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쌍이 있어, 세 쌍. 120도죠, 120도. 120도 근처여야 되는 거예요. 120도보다 조금 작아. 왜냐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요쪽이 이게 반발력 더 세니까. 근데 저게 또 이중결합이잖아. 그거는 상관없어요. 네, 뭐 그래, 뭐 네 말도 맞을 수 있다. 여기랑 근데 여기도 이중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공유 이중결합이고 이거는 이중결합 단위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120도보다 조금 작아. 어찌됐건 120도 근처지. 120도 근처. 이거는 몇 도예요? 예? 109.5도. 예, 109.5도죠. 정사면체니까. 그래서 요게 물론 제일 큰 거야. 그쵸? 예. 요게 제일 큰 거겠네. 결합각은 가가 가장 크다. 입체구조. 요건 입체구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직선형이기 때문에. 요것도 구분형인 거예요, 사실. 요거 하나의 평면상에 다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게 얘가 평면 삼각형이고 얘도 평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형인 거야. 이거 하나의 평면상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과산화수소가 왜 입체예요? 과산화수소가 누가 입체래요? H2O2. 누가 입체래? 네, 입체래요. 이게? 네. 이게 입체다. 이게 입체 구조냐? 그러니까 평면상에 안 들어가서 그렇죠. 얘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어떤 구조예요? 정사면체. 아니,
그러니까 사면체 구조죠, 그렇죠? 예. 얘도 사면체 구조죠. 그럼 뭐 이렇게 따져봅시다. 얘가 평면상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얘가 요거 하나는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건데, 따져보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하나의 평면으로 둘게요. 하나의 평면으로. 그 다음에 얘랑 이 수소는 일직선상에 둘게. 이거는 하나의 평면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입체 구조래? 네, 검색해보세요. 입체예요. 왜? 그 뭐 어디에 나왔어요? 이게 입체 구조다라고? 네. 아예 그냥 유화학 쪽에 있어요. 근데 문제 나왔어요? 네, 문제도 예전에 나왔었거든요. 저도 학교 친구가 얘기해주느라고 그 친구도 모의고사 이런 거 많이 푼 거 친구인데. 어느 문제 입체 구조로 나왔어요, 혹시? 어느 문제예요? 음. 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어느 뭐 찾으면은 알려주세요. 예, 이거는 평면 구조예요, 평면 구조. 아, 그거는 그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구글에 검색해서 검색이 다 맞는다는, 그러니까 뭐 검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거는 봐봐, 요렇게 돼서 이거는 평면 구조야. 평면 구조예요. 하여튼 그 문제를 가져와 보세요. 뭐 그 문제 틀렸나 맞았나 한번 봅시다. 이게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얘가 비공유 전자성이 앞으로 나오고 하나가 비공유 전자성이 들어가면 되고, 얘도 여기에서 비공유 전자성 하나가 나오고 이게 들어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평면상에 존재하잖아요. 하여튼 뭐 그 문제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에 그렇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그래서 입체 구조는 두 가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가 그러면 이거 이 8번 문제에서 있잖아. 네. 나가 입체 구조인지 봐야 되잖아, 그렇죠? 네. 어? 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로린이고, 뭐 이거 플로린이고, 여기 비공유 전자성 한 쌍씩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은 얘는 평면 삼각형이죠. 얘도 하나, 둘, 셋이야, 전자쌍. 이렇게 평면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거야. 이거 하나의 평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 평면 구조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면체 구조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가 맞고, 입체 구조가 얘가 입체 구조가 아닌 줄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 과산화수소는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과산화수소는 하나의 평면상에 있는데 요 비공유 전자쌍이 이 평면의
옆으로 튀어나온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선생님들 아까 전에 그 분자 모형을 나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하나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이것도 평면이고, 이것도 평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여튼 요게 지금, 나는 이제 기억이거든, 내 답은. 요게 뭐, 선생님한테 요거는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는 이제 분자 구조, 이제 입체 구조가 하나인 게 이거다. 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요게 평면이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에 이중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두 개죠, 두 개. 다랑 다. 이중결합 두 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분자. 다에서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극성 분자는 두 가지이다. 얘는 무극성이고 얘는 극성이 맞습니다. 얘는 극성이 맞고요. 얘도 극성이 맞습니다. 극성 분자는 나랑 다, 이게 두 가지고요. 다의 분자 모양은 정사면체다. 예. 정사면체죠. 예. 그 다음에 결합각은 이 정사면체인 애는 109.5도예요. 109.5도. 여기는 뭐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120도 정도. 여기가 조금 더 커요. 여기보단. 둘 다 이제 평면 삼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120도 정도고, 요거는 107도가 돼요. 107도.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나랑 다가 같다는 아니죠. 기억된 3번. 그 다음에 구성 원자 수와 쌍극자 모멘트를 나타낸 것이다. 자, 구성 원자가 5개가 있는 애는, 요 중에 뭐 5개 있는 애는 얘니까, 얘가 요렇게 4면체형으로 그리셔야 되고, 요거 중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는 BF3입니다. BF3는 B가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평면 삼각형이고, 플로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 얘고, 얘는 이런 건데, 이 뭐 포르말데히드라고 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산소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 애는 이제 가죠. 그래서 나에는 다중결합이 있다. 없어요, 그쵸? 가와 나는 모두 평면 구조이다. 가도 평면 구조고요. 평면 삼각형. 나도 평면 삼각형 평면 구조입니다. 붕소가 들어갔을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평면 구조가 맞고, 그 다음에 붕소가 들어가면 옥텟 규칙 만족은 못해요. 얘는 6개이기 때문에. 가와 다의 구성 원소의 가지수가 같다. 가는 하나 둘 셋이고, 다도 하나 둘 셋이고, 원소 가지수 3개씩. 답은 4번. 7번. 이원자 분자에 대한 자료의 일보이다. 수소, 플로린, 염소 중 하나이고, XY가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X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 음성도는 CL이 수소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뭐 하여튼 CL이 3.0 정도 되고 수소가 2.1이 되긴 해요. 일단 나에 보니까 A랑 C랑 결합했는데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는 원자가 A네. A의 전기 음성도가 C보다는 크다네요.
전기음 송도가.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전기음 송도 차이가 얘가 제일 크네. x가. 그쵸? 그럼 차이가 제일 크려면 A가 뭐 플로린이고 B가 수소인 경우랑 A가 플로린이고 C가 CL인 경우, 그러면 얘가 차이가 더 크죠. 왜냐면 얘가 뭐 숫자를 기억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4.0이고 얘는 이제 2.1이야. 그리고 빼면은 뭐 1.9야. 근데 얘는 이제 4.0이고 얘는 3.0이야. 그럼 1이야, 1. 근데 이게 맞는지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B랑 C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수소고 얘가 염소야. 빼면은 이제 뭐 0.9 차이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X에서 1.9에서 1 빼면은 0.9 차이 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매칭을 하면 되고, 가에는 H가 포함되어 있다. 가에 H 포함되어 있고, 분자량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다가 나보다 크지 않죠. 왜냐면 CL은 똑같은데 플로린의 원자량이 더 크기 때문에. 다에서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B다. B죠, B. 아니다. C네요, C. B는 그 부분적인 전하는 양전하 떼야 되죠.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수소가 포함된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X와 Y의 2주기 원자이고요. X와 Y는 분자 내 옥텟 규칙 모두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옥텟 규칙 모두 만족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수소가 포함되어 있고 X는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그래서 요거 A4 들어가야 되고 공유 전자쌍 4개 들어가는 거 맞고, 그쵸?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2쌍이 생기면서 어떤 애가 하나고 2주기 중에 하나고, 요거는 이제 CO2, H2O가 비공유 전자쌍 2쌍이며 이렇게 되죠. 그 얘가 2 쓰면 되고, 공유 전자쌍도 2 맞죠. 일단 기본적인 분자에서 찾으시고, 만약 기본적인 분자에 맞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한 걸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 쓰였네요. 수소가 2개, 탄소가 하나. 그러면은 이제 산소가 하나만 쓰이면 요런 애가 만들어지고, 하나만 쓰이면 그러면 이제 맞나 확인해 봐야죠. 공유 전자쌍 하나 둘 셋 넷이고 비공유 둘이니까 맞죠. 그래서 B랑 C 더한 게 A보다는 작네. A가 4니까. 다에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이중결합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XY2는 이제 X가 탄소고 Y가 산소니까 CO2가 되겠죠. CO2에서의 공유 전자쌍은 4쌍이에요, 4쌍. 틀렸고, 3번. 그 다음에 13번에 W에서 Z에 대한 자료이다. 뭐 탄소 W, X, Y, Z 중에 뭐 요렇게 있고요. 분자 내 옥텟 규칙 만족하고, X와 Y는 같은 족이다.
근데 여기서 같은 족이 요 두 개 있거든요. 두 개, 요거. 그쵸? X, Y는 플로린 아니면 염소고, 전기 음성도는 요렇게 된다. 대충 알고 있는 게 좋은데, 하여튼 제일 큰 애는 플로린이고요. 4.0. 산소가 3.5입니다. 3.5. 2등. 그 다음에 염소가 3.0이고, 질소도 3.0이긴 해. 탄소가 2.5야. 그래서 X와 Y 중에 여기 X가 들어가 있지, 그쵸? 근데 X가 만약에 플로린이면 제일 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염소가 되는 거죠. X가 플로린이면 1등 해야지, 무조건. 그리고 요거는 산소가 되는 거고, 이해 가세요? 요거는 이제 탄소가 되는 거고, Y가 플로린 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X와 Y는 같은 족이니까 플로린 아니면 염소인데, X가 지금 여기에서 2등이잖아. 무조건 X는 만약에 플로린이면 무조건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CL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음성 더 큰 애는 이제 산소니까 이렇게 매칭하면 되죠. W가 탄소가 맞고요. 그 다음에 Z가 산소고, Y가 플로린이지, 지금. Y가 플로린. 요런 애에서 Y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갖는다. 플로린은 전자를 무조건 잡아당기니까 부분적인 음전하를 갖는 거예요. Y가 플로린인데. 그 다음에 이거에서 W가 C네요. 그 X는 지금 CL이고. 자, W와 X의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요 CL 쪽으로 잡아당기니까 극성 공유결합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분자는 있잖아요. 분자는 무극성 분자예요. 무극성 분자.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고. 이해 가시죠? 대칭형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정사면체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X는 뭐 수소고,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산소네.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플로린이고요. 자, XZ는 공유결합 물질이지. 여기는 다 얘네들끼리 결합한 거는 공유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금속이니까. X2Y는 Y가 부분적인 음전을 갖죠. 왜냐면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수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YZ2의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YZ2 구분형이죠. 왜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구분 형태입니다. 얘네끼리는 사면체 구조인데 비공유 전자쌍 어차피 산소 거여서 분자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쳐주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형성하는 데는 기여를 하지만 분자의 구조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런 거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을 쳐서 사면체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구분형이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자, 네 가지 분자에서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A고요. 나머지 구성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B고 A-B를 나타낸 것이다. 하여튼 이거는 전기 음성도 차를 말하고 있대요. 자, 요게 지금 플로린이고 요거 탄소야. 탄소가 뭐 2.5긴 해. 얘가 플로린이 4.0이고 그러니까 뭐 1.5 차이 나는 거긴 해. 이거는 이제 산소가 3.5고 플로린이 4.0이기 때문에 0.5 차이 나는 게 맞고요. 요것도 이제 얘가 3.0이기 때문에 얘도 3.0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플로린, 산소, 질소, 탄소로 가는데 4.0 이게 0.5씩 떨어져요. 0.5씩 떨어집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여튼 1.1보다는 작다는 틀렸죠.
왜냐면 적어도 근데 왜 전기음 성도는 뭐에 의해 결정되는지 알면은 이걸 안 외우고 있어도 사실 원리를 알면 푸는 건데 전기음 성도는 같은 주기에서는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로 갈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를 하죠. 이 핵전하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 전기음 성도 증가하는 거고. 얘가 같은 족에서는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전자 껍질 수가 감소를 하죠. 껍질 수가 감소를 하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능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센 거죠. 자, 이거는 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그러니까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어도 이건 무극성 분자가 되고, 이거 하여튼 맞는 이야기고, 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여기에서 Cl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산소가 2등이야, 2등. 그 산소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는 게 맞아요. 예, 답은 2번. 16번에. 자, 그려놓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아무튼, 뭐, 요게 지금 산소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구분형이고 평면구조죠. 여기가 여기로 가야 되고요. 이거는 정사면체 구조고. 정사면체 구조고. 근데 얘를 보면은 이제 질소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평면구조인데. 4예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가 단일 결합이 들어가고요. 아까 그렇게 그리면 평면구조입니다. 근데 요렇게 그리면 여기가 삼각구령이야. 삼각구령이야, 여기가 삼각구령이야. 여기 입체구조가 되는 거예요. 한 평면상에 못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가? 여기 질소 결합한 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얘가 A2H4고, 요거는 다 극성 공유결합이니까 CCl4는 1로 들어가시면 되고, 나가 이거다. 맞고, 다는 무극성 분자이다. 이게 극성 공유결합인데 무극성 분자입니다. 결합각은 이거는 대략 104.5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104.5도야.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비공유전자쌍 두 쌍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109.5도고, 여기는 이제 요것도 107도라고 거의 107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뭐 암모니아랑 비슷하긴 하거든. 암모니아가 원래 107도, 이거는 측정된 값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좋고, 어찌됐건 결합각은 다가 제일 크네요. 그쵸? 네, 다가. 네, 가보다 다가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맞아요. 답은 5번. 비공유전자쌍이 존재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결합각이. 이게 지금 배열을 이렇게, 여기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배열이 됐죠? 이거는 이제 극성 분자다 이런 소리야. 이거 마구잡이로 있죠? 이거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공유전자쌍 수가 하나고, 지금 가는 2죽인데 요걸로 된 분자이고, 요런 자료이고,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만 있고 요런 애여야 한다. W는 하나 붙는다. 예. 2주기 원소로 되어 있다. 근데 옥텟 규칙 다 만족한다. 일단은 쉬운 거부터 할까요?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다. 2주기네. 또 2주기.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할 게 없었구나. 그래서 상대값이네. 상대값이니까
1대 2대 2로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요런 건데 2주기 원소만 들어갔는데 공유결합을 다 하고 옥텟 규칙 만족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뭐 2대 4대 4나 아니면 예, 3 좀 애매하긴 하네. 4대 8대 8이거나 뭐 요런 게 맞아 보입니다. 예. 비공유 전자쌍이 X와 Y로 되어 있다. 만약에 이제 뭐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 있다. 이게 지금 수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이러려면은 붕소도 들어가면 안 돼요. 붕소 들어가면 안 되고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요거 가지고 어떻게 짜야 되는 거야. 얘 가지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이제 두 쌍 있는 것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 있으면 두 쌍 만들 수도 있거든요. 수소가 들어가 있으면 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생각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 488밖에 없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CO2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4쌍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마 CO2의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쵸? 일단은 얘가 C고 얘가 O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X가 5니까 요거 Z가 2개인데 8개 나오려면은 플로린이면 되죠, 그쵸? 그래서 일단 그려놓는 게 또 좋아. 왜냐면 이제 뭐 여러가지 물어볼 수가 있어서 일단 그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6개에 2개니까 8개 되는 거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W가 C였고 X가 O였고 Z가 플로린이었네. 요런 애는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이제 요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얘도 비공유 전자쌍 8개 나오는 거 맞네요, 그쵸? 8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일단은 다 한 것 같아. 요거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남은 게 Z가 플로린이고 W가 C고 Y가 있는데 Y는 뭐 질소일 수밖에 없겠네, 그쵸? 근데 하나씩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탄소에 플로린 붙고 요렇게 돼야 되죠? 근데 비공유 전자쌍이 4개인데 1이 돼야 되는데 4니까 이제 비율이니까 1이 돼야겠죠? X가 1이고 전기음성도는 Y가 X보다 크다. Y는 N이고 X는 지금 산소인데 산소가 전기음성도 더 큰 겁니다. 네, 기체 상태에서 기역과 같은 배열을 갖는 기역이 극성이네요. 극성인 건 이거 무극성이고 극성이고 요거 극성이에요. 요거 딱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극성인 거고 얘도 극성이에요. 직선형이어도 플로린이 더 전기음성도가 세기 때문에 요로 조금 더 쏠립니다. 이것도 극성이어가지고 극성인 거는 3가지네. 3가지. 하나 둘 셋 1번 답은 1번이고요.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이다. 2주기이고 W, X, Y, Z 이렇게 4가지 원소가 2주기이고 옥텟 규칙 모두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이제 하나일 거고요. 수소는 들어가 있네요. 수소가 들어가 있고요. 수소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거 하나 쓰고 이렇게 되려면은 보통 이제 웬만한 애들 좀 기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하나씩 들어가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이게.
뭐 시아나 수소산 뭐 이런 애죠. 근데 얘가 이거 맞는지를 봐야지 얘가. 4분의 1. 4분의 1이야? 그러네. 4분의 1이야. 근데 뭐 하여튼 12배를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 12로 나누면은 2분의 1이 되고, 그쵸? 12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12분의 40이면 얼마가 되죠? 3분의 10? 요게 나아. 왜냐면 이제 이래야지 공유전자쌍 3개 있을 때 비공유가 10개 있다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그쵸? 실질적인 값으로. 요거는 이제 비율이니까 뭐 더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 요거 가지고 해볼까요? Y가 X가 뭔지 잘 모르는데 X가 탄소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그러면 공유결합 3개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질소겠죠. 질소. 그래서 질소의 플로린이 3개면은 10개 되잖아. 그쵸? 얘가 일단 예고라는 걸 알았네요. 그래서 W는 플로린이고 X가 그러면은 탄소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소에 Z는 이제 산소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여서 4대 2니까 맞지? 공유가 하나 둘 셋 넷이고 비공유가 2개잖아요. 4분의 2니까 2분의 1 되는 거 맞죠? W에서 Z까지는 2주기 원소래요. 수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수소는 써져 있는 거예요. 수소는 그냥 써져 있는 거기 때문에 Z가 산소고 X가 탄소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음성도는 Y가 질소고 X가 탄소인데 탄소보다 큰 거 맞고요. 비공유 전자쌍 수는 XW4 X가 탄소고 W가 플로리니까 3, 4, 12 비공유 전자쌍 12개고 얘. 그 다음에 Z가 산소고요. W가 플로린이기 때문에 6, 8이네. 8 1.5배 맞네요. 1.5배가 맞습니다. 2분의 3 니은도 맞고요. 다중결합에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다중결합 있고 요건데 다중결합 있고 얘는 없네. 두 가지 맞네요. 가랑 나가 다중결합 있습니다. 답이 5번이고 그 다음에 2주기 원소 X와 Y로 이루어진 분자이고요. 옥텟 규칙 만족하고요. X와 Y로 이루어져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저렇게 많이 생기면 이제 플로린 같은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얘는 근데 이제 개수가 똑같네. 얘는 그쵸? A니까 요건 A 플러스 2고 B A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탄소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해 보시겠죠. 일단은 만약에 뭐 탄소다 쳐 이렇게 플로린을 이렇게 붙여봐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게 맞는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이거는 3, 6, 3, 18, 18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하나당 3개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3, 4, 10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탄소가 지금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쵸? 질소 같아요. 그래서 질소 같아요. 그 질소는 이제 이게 1대1 결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1대1 결합이 돼요. 그쵸? 1대1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도 8쌍 나와요. 나오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예, 그래서 A는 일단 2야, 2. A가 2고, 여기에 이제 X, Y, 2인데, 그럼 질소 2개에 Y가 4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플로리는 4개를 집어넣으시고, 맞나 또 확인을 해보긴 해야죠. 그래서 3, 하나, 둘, 셋, 3, 4, 12에다가 2 더하니까 14 맞네. 그쵸? 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니까, A가 2니까, Y 3이야, 지금, Y 3. 그러려면은 이거는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Y 3. 그러면 10개 되잖아. 그쵸? 네. 10개 나오죠? B는 1. 자, 그래서 X는 지금 질소였고요. A 더하기 A가 아까 얼마였죠? 2였죠. 2 더하기 1은 3.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 한 가지다. 얘네요. 다중결합 한 가지 있네요. 네. 니은 이거 4번. 그다음에 자, 가의 다중결합과 일단은 이제 표시를 하라 이거잖아. 여기에 이중결합을 시켜줘야지 4개죠. 4개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다중결합 표시했고, 비공유 전자쌍 표시해라. 여기 표시해 주시면 되죠. 여기도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 구분형으로 그리는 게 좋기는 해.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일단 그 다음에 부등호를 이용하여 비교하여라. 이거는 90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략 109.5도야 완전 사면체는 아니지만, 여기가 수소인데 여기 탄소잖아요. 약간 달라도 대략 109.5도야 약. 그 다음에 이것도 베타는 이제 이게 평면 삼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대략 120도야 이것도. 약간 틀려도. 여기는 이제 109.5도는 아니고 대략 한 104.5도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구분형이 되거든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세기 때문에. 그래서 베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감마 순입니다.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 이게 어렵네. 일단은 뭐 알파는 사면체 구조로 사면체 구조로 109.5도 약 쓰면 약 109.5도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베타는 평면 삼각형 구조로 약 120도이다. 그 다음에 감마는 전자쌍끼리는 전자쌍끼리는 사면체 구조이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비공유 이렇게 쓰자. 비공유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보다 커서 109.5도보다 작아진다.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두 번째,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서 라에 대한 자료이다. 예, X에서 Z는 탄소, 산소, 플로린 중 하나이며 예,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4 이하이다. 가에서 라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며 예, X에서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니까 무곡성 분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 대 비공유 비율이 5대 6이래. 5대 6이래. 근데 원소 구성 원자 수가 4 이하이기 때문에 4 이하. 쌍자 모멘트 0.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뤄내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직선형이거든요. 직선형이고 플로린 쪽으로 물론 전자 쏠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0이고, 공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비공유가 6이죠. 이게 맞네, 그쵸? 근데 이게 X가 뭐 탄소인지 뭐 플로린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X가 탄소일 것 같네요. 왜냐면 이제 뭐 플로린이 중심 원자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플로린은 결합을 하나만 하니까 이게 중심 원자가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결합을 여러 개를 해야지 중심 원자가 되지. 그래서 Z는 이제 산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공유가 3쌍이고 비공유가 6쌍 정도 나오면서 이런 애가 만들어져야 돼.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그러네. 요렇게는 될 수가 없네, 지금 보니까. 요게 플로린일 것 같긴 하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비공유 전자쌍이 또 되게 많지? 그럼 여기도 플로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게 탄소가 얘 X가 탄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Z가 플로린 될수록 산소이면은 요렇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요렇게 해도 되긴 하겠네요. 요 상태로 한번 해봅시다. 요 상태로 공유가 6. 그러니까 보통 우리 아는 게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이런 건데 지금 이러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발전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공유 3쌍에 비공유가 2쌍씩 이렇게 있으니까 10쌍 나오네, 그쵸? 여기 나고, 그러면은 Z가 산소였구나. 그 다음에 얘가 요거였고, 그럼 1대1이니까 이거는 이제 CO2죠, CO2. CO2는 4개 1대1이잖아.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도 0 되는 거 맞고요. 그래서 X가 플로린, Y가 탄소, Z가 산소.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애는 이런 거죠. 이런 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맞나 일단 확인해보고, 4분의 8 2 맞지, 그쵸? 그 다음 이거 쌍극자 모멘트 0 아닙니다. 분자 다 쓰는 거였군요. 구조식을 써라라고 하는 거는 결합선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하라고 되십니다. 요거 다 그리면 되네요. 이거 그리시고, 나에도 이렇게 그리시고, 비공유에서 다 표시해서 요거 그리시면 되고, 이거지, 요거 그리면 되고, 라도 요거 그리면 되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 했네요. 자, 혹시 뭐 이거 답안 확인할 수 있으면 답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 뭐 선생님이 잘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